안녕하십니까. 수학을 가르치는 페레만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제 제자인 이준현 학생과 함께 수험 생활에서의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준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촬영을 협조해달라고 말을 했는데 준현 학생이 뭐 많이 바쁘기도 하고 이렇게 흔쾌히 촬영 여행해줘서 너무 고맙고, 오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수능이나 아니면 내신 그리고 대학 입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멘토 역할이자 Q&A식으로 몇 가지 질문 추려봤는데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기소개는 하셨고, 보통 이제 학생들이 의대 열풍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잖아. 그렇죠. 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열기가 아직도 많이 뜨거운데, 많은 좋은 대학교들도 있고 많은 좋은 과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의대를 가고 싶었던 이유랄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정말 솔직하게 해드려요. 어릴 때부터 좀 막연하게나마 나도 이제 나중에 커서 의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긴 해요. 나도 내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게 참 뜻깊은 일이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되게 보람찬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 나도 나중에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면은 나도 저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성격이 좀 사람들 많이 도울 때 좀 보람을 느끼긴 해요. 아무래도 성격적으로도 좀 잘 맞아가지고 일단 학교에 그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학교 다녀보니까 어때요? 일단은 의대를 가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다른 과를 희망하기도 했지 않을까? 내가 기억하기로는 뭐 화학교육과, 그때 화학하는 건 너무 좋아해가지고 화학교육과나 다른 과도 생각했었고 그랬는데, 어떤 것 같아? 지금 막상 본과 2학년이니까 어느 정도 다녀봤을 때 학교 생활이 만족스러운지, 아니면은 반대로 또 미련이 남을 수도 있잖아. 내가 화학교육과 갔으면 어땠을까? 다른 데 갔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 희망했던 학교나 과나, 그리고 이제 가고 싶었던 학교에 대한 미련이 있는지, 아니면은 반대로 지금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뭐 원래 이제 좀 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뭐 캐드, 뭐 건축. 인테리어 꾸민다는 거, 뭐 데스크테리어 한다든가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했으면 되게 재밌었겠다라는 미련이 좀 남기는 남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사실 제일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게 전자기기를 제가 워낙 좋아했어가지고 사실 그거를 제가 좋아하는 전자기기들을 사가지고 사용해서 그걸 리뷰를 해보는 걸 한번 꼭 해보고 싶었어요. 네, 뭐 유튜브든지 아니면 블로그든지 그냥 그렇게 이제 제가 써본 경험을 공유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래는 좀 건축학과나 아니면 화학교육과 이런 쪽을 생각을 했었는데 가족들의 반대도 좀 어느 정도 있었고, 제가 최종적으로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대가 좀 더 적합하지 않았나, 그리고 제 적성에도 의대가 좀 맞는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의대를 결정을 했고요. 다행히 지금 학과 생활에도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가고 싶어하는 학생도 있지만 못 가는 학생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많잖아. 그렇죠. 턱이 워낙 높다 보니까 뭐 정시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뭐 0.1, 0.5% 정도 해야 갈까 말까 하는 건데, 남들이 하고 싶은 건데 이루어 놓은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한 공부 방법이라고 하면은, 선생님 먼저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크게 보면 수시 정시가 있고, 수시 정시에서도 뭐 학생부 종합, 그다음에 뭐 논술, AAT, 그다음에 뭐 많은 전형이 있는데 특기자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내신으로 갈지 아니면은 수능으로 갈지 이렇게 나뉜다고 보거든. 그래서 너가 지금 교육과정이나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너가 생각할 때는 수시 정시로 가자면은 어떻게 갈 것 같아? 아무래도 당연히 수시에 당연히. 초점을 맞춰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유는? 정시의 경우에는 사실 의대를 가기에는 정시 성적이 정말 탑급이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올 1등급이라 해도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치, 이게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데 네. 올 1등급이면은 의대 가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건데, 안 되는 안 경우도 되죠. 많지. 왜냐면 이제 사실 고려를 해봐야 될 게 표준 점수를 고려해야 될 때도 있고 백분위를 고려해야 될 때도 100분위 있고, 표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과목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과탐 중에서도 화학, 물리, 생물, 지구과학이 있다면은
화학은 이때 표준 점수가 낮아가지고 생명과학을 선택한 애들이 훨씬 더 이득을 많이 보고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고려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1등급 안에서도 최상위, 예를 들어서 수학으로 치면은 지금 1등급 컷이 어떻게 되죠? 92. 그래도 똑같죠. 88 뭐. 네. 뭐 이제 92점 정도, 4점짜리 2개 틀리는 게 1등급 컷이라고 생각하면은 정시로 가려면 아무리 못해도 96점. 사실 100점이 제일 96, 좋겠지만 100. 96이나 100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봐야 하니까 정시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현역 고1, 고3 있다. 그러면 최대 학교 내신을 잘 받으라. 학교 내신 잘 받는 방법은 사실 제가 좀만 더 첨언하자면은 사실은 수시를 하게 되면 이제 내신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게 수시에 올인해서도 안 되고 정시에 올인해서도 안 되는 게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둘 다 해야 되니까. 둘 다 해야 챙겨야 되니까. 그래서 참 수시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수시나 정시 하나에 올인을 할 수가 없다는 게 그렇지. 그게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문제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아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맞아, 둘 다 챙겨야 돼. 둘다 몰라. 챙기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둘 다 챙기는 게 맞는데 수시를 노려라, 정시를 노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 되면 그치. 나는 이제 뭐 정시 파이터야. 나는 뭐 수시 파이터야. 그러다가 죽습니다, 진짜.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내신만 챙길 거야라고 했는데 하나라도 내신이 미끄러졌다고 생각해봐요. 끝나잖아요. 그럼 뭐 정시 파이터를 한다고 쳐봐요. 내신 싹 다 버리고 정시 쳤는데 수능 성적이 똑바로 안 나왔다? 그럼 그럼 겨우도 바로 재수행이거든요. 사실 다 챙겨야 되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요즘 학교 내신도 어느 정도 모의고사 수능 스타일을 따라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학교마다 다르죠, 이것도. 학교마다 다 다른데 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학교 내신도 좀 만만치 않게 나온다 그런 것 같아. 물론 거기서 또뭐 상대 평가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뭐 9등급제가 아니고 5등급제 또 돼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고등학교가요? 쉽게 ABCD? 얘기하면은 상위 원래 4%까지가 1등급이잖아. 상위 10% 4%, 11%, 23%. 4, 7, 12니까 무게로 하면은 4%, 11%, 23%가 1, 2, 3등급이었고 지금은 10%까지 1등급 그리고 30%까지가 2등급 그러면은 대학교 가기 편하네. 근데 이게 지금이랑 비교하면 말이 안 되잖아. 네. 왜냐면은 상위 4%는 상위 10%는 아예 다른 얘기고 더군다나 라떼는 임마. 상위 11%랑 상위 30%랑 똑같은 게 말이 안 되거든. 그렇죠. 근데 그게 있어. 학생 그 표본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생 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교생이 200명, 300명이다 하면은 상위 4%가 12명까지 되겠지. 4, 3, 10이니까. 근데 이게 예를 들어 뭐 한 학년에 200명이다. 그러면은 이제 10% 하면 20명이니까. 그래서 그런 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래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내신 따기가 훨씬 쉽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챙기는 거 약간 고양이처럼 이렇게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둘 다 챙겨야 되는 게 쉽지 않지. 그렇죠. 슈레딩거처럼 둘 다 챙겨야 되는데 쉽지 않은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뭐 정시 파이터다 수시 파이터다 결정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물론 그게 운이 좋게 뭐 대박이 나거나 생각대로 됐어. 그러면은 이제 원하는 대로 가면 되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에 이 두 개로 나누는 것 자체가 50%를 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둘 다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고1, 고2까지는 둘 다 해보고 고3 때는 조금 더 집중을 한다거나 그렇게 결정했고 고3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내신이 약하다 이러면 좀 정시에 좀 더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할 수 있겠죠. 뭐 저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굳이 택해야 된다 라면은
사실 내신이 좀 더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와, 근데 그거는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 내신이 월등히 쉽다라고 얘기를 해. 예. 이제 교육 가르치는 입장에서. 왜냐면 제 생각에는 내신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이 바뀌진 않잖아요. 크게는 안 예, 바뀌지. 수능 같은 경우에는 출제진이 계속 바뀌는데 음. 내신은 아. 어느 정도의 기출 문제와 예측 가능한 범위라는 게 존재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문제 은행에 있는 수준. 그렇죠. 많이 이제 반복하고 먼저 풀어보면은 근데 내신은 약간 타임 어택이 심하지. 아니, 물론 수능도 타임 어택이 있는데 내신은 뭐 50분 만에 뭐 객관식 17개 뭐 그다음에 저기 서술형 뭐 5개 이렇게 하면 한 22개, 23개 이렇게 나올 건데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한 문제당 뭐 2분 내로 풀어야 돼서 근데 쉬운 문제는 빨리 풀고 어려운 문제는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 근데 그게 어차피 할 수는 있는 정도다. 어려운 문제도 뭐 킬러도 있고 하지만 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수능 수능 모의고사는 사실 뭐 옛날로 치면 21, 29, 30 킬러 대부분 못 건드리는 게 정상이겠죠. 그렇죠. 그냥 이제 인사만 하고 안녕? 안녕 잘 가 이렇게 나랑 볼 일이 없어 이러면서. 근데 웃긴 거는 수능에서 그거 다 날려도 1등급 충분히 가능하니까. 사실 또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긴 한데 수학만 생각했을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다른 과목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아, 그치. 네, 국어, 전 과목 영어. 국어, 영어, 뭐 과학 이런 걸 다 고려를 했을 때는 뭐 내신이 그래도 좀 더 쉽지 않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특히 여기서- 현역 입장에서는 좀 더 쉽지 않나라는 그치. 생각이 들긴 해요. 맞아. 그래서 정리하면은 수시가 훨씬 쉬우니까 현역이다. 학교 생활 자체는 굉장히 만족하고 내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을 좀 많이 쓰고. 근데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어. 뭐, 아, 선생님, 저는 일반고가 아니에요. 아니면은, 저희는 뭐 자사고라서 내신 따기 힘들어요. 뭐, 과거 외고 특목고예요. 이런 경우는 있겠지만, 그래도 내신 공부를 하다가 수능으로 넘어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기초적인 베이스 자체는 똑같으니까. 기본 개념은 베이스는 똑같은데 기본, 이제 문제의 스타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렇죠. 출제 양식이 좀 다르다. 한번 봐야 되겠죠. 기조가 좀 다르다. 오케이. 그러면은 좋은 대학 정리를 하자면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는 수시 정시 중에서 수시가 좀 더 유리하니까 수시를 노려보고 그 다음에 정시 공부를 해도 된다. 사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해보고 고3 때 수능 쳐보고 약간 좀 애매하다. 그러면은 재수 한 번은 충분히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하거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고1, 고2, 고3의 커리큘럼으로 해서 좀 부족해. 수능 고1, 고2, 고3에 해도 이제 좀 높이 생각하는 학생들은 한 번쯤은 해볼 만하다.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내에서 수시 정시를 다 완벽하게 준비한다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재수 1년 정도, 그러니까 재수 정도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재수를 했잖아요, 결국은. 하는 걸 후회를 하진 않거든요. 충분히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훨씬 더 좋은 대학교에 갔으니까 재수를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도 있어. 재수하는 애들은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안 하니까 1년 더 하는 거다. 또 부모님 봤을 때는 야, 우리 애가 고3 이렇게 허투루 보내가지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1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그게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요. 재수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물론 공부 양이 부족해서가 제일 많은 이유가 중에 하나겠죠. 근데 사실 수능장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뭐 배가 아파가지고 갑자기 수능을 못 쳤을 수도 있고 수능장에 대한 에피소드 뭐 풀자면은 끝도 없는데 시험관이 연필 뺏은 거예요. 아 그거? 네. 어쨌든 약간 좀 뭐랄까 그 당황할 수도 있고 마음 상태를 내가 컨트롤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1년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도 그렇죠. 크고 내가 지금 사실 현역 애들이 부담감이 좀 많이 클 거예요. 왜냐면 첫 수능인데다가 훨씬 더 많이 떨지. 그쵸. 첫 수능에서 막 너무 떨고 나 이거 못하면 1년 더 공부해야 되는데 그리고
1년 더 나 이거 못하면 1년 더 공부해야 되는데 하면서 정말 걱정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사실 이 긴장되는 게 제일 큽니다. 그치. 네. 재수 삼수는 해봐서 그냥 해봤으니까 아. 훨씬 또 마음가짐이 훨씬 가볍고. 또 뭐 11월 모의고사 치러 가네 하면서 이제 물론 재수나 삼수를 해도 떨기는 떨죠. 맞아. 근데 이제 첫 수능 때보다는 확실히 덜 떱니다. 그래서 학생들마다 개개인별로 많이 떠는 학생도 있고 좀 당황을 덜 하는 학생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처음 칠 때 좀 힘들 수도 있다. 어차피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될 된다는 놈들 네,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 사실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은 틀린 잘하는 말이다. 애들이 잘 간다 이렇게 잘하는 애들이 볼 잘 수도 간다. 있고 근데 못하다가 잘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훨씬 더 많을 거잖아. 저는 근데 근데 가능한가? 네, 못하는 애가 잘하게 되는 거 아, 사실 따지고 보면 저도 수학 성적이 정말 바닥이었다가 1등까지 오는 케이스잖아요. 이런 뭐 시청자분들 못 믿으실 것 같은데 근데 처음에 올 때는 진짜 좀 개판이었지. 그렇죠. 못했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마자 수직 낙하했거든요. 그때 제가 확률과 통계를 정말 못했었어요. 정말. 경우의 수 세는 게 이해가 안 가가지고 경우의 수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걸 왜 이렇게 어려워했지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네. 많이 어려웠다. 그때 제가 아마 시험을 쳤을 때 등급이 거의 5등급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쌤 5등급, 기억하기로도 처음 봤을 때 네. 5, 6등급? 5, 6등급 이렇게 나왔었죠. 제가 그때 뭐 다른 시험을 다 쳐봐도 모의고사를 쳐도 다른 과목은 뭐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와도 수학만 5등급, 6등급에서 놀더라고요. 그랬지. 정말 힘들었죠.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 선생님이랑 이제 수업을 1년 2개월 정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등급을 받았죠. 그게 공부 방법이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공부 방법. 이게 사실 다음 질문인 수포자 얘기하고도 같이 엮이는 얘기인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재수를 해도 안 되거든요. 해도. 네. 왜냐면 공부 방법이 잘못됐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확하게 뭘 부족한지를 모르고 일단 막무가내로 뭐 강의 듣고 문제 풀고 시험 치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 자기가 부족한 점은 메워지지 않아가지고 똑같은 걸 계속 들리게 매너리즘에 됩니다. 빠지고. 네. 이렇게 잘못된 공부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안 열심히 되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안 되는 거죠. 근데 대놓으면 된다는 말이 그건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한 점이 뭔지 알고 그거를 메꾸는 애들이 결국은 더 좋은 성적을 받고 학교를 가고요. 그러니까 메타인지나 겠거나 자기 그렇죠. 자기가 메타인지라고 봐야 되겠죠. 메타인지가 제대로 되면은 얘기가 다르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오답 노트가 되는 애들. 내가 부족한 걸 느끼고 그걸 채워 나갈 수 있는지 그렇죠. 아니면 그냥 하는지 방향성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수학이 겨우 그거잖아요.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것.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과정을 배우는 학문이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그게 되냐 안 되냐의 차이라고 같아요. 정리하면은 될 놈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안 되는 애들은 되기 어렵다. 근데 방향도 잘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방향은 그러면은 자기가 객관화 안 되면 자기가 방향을 정하기 힘드니까 외부의 사람이 좀 바뀌어줘야 되나? 사실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씁쓸한 얘기긴 한데 혼자서는 쉽지가 않아요. 혼자서 이거를 깨우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학교만 다니는 애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쉽지가 않죠. 이제 아무래도 요즘은 과외라든가 아니면은 학원 이런 것들이 거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잖아요. 적어도 뭐 인강이라든지 네. 뭐 과외, 학원 거의 다 다니지. 사실 이런 걸 아예 안 들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옛날부터 그런 사교육, 공교육에 대한 분리,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은 사실 EBS에서도 사교육생들도 많이 출연하시고 반대로 EBS였다가 이제 다른 이제 플랫폼에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큰 목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교육에
이제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지금 막 사교육이 뭐고 공교육이 뭐고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렇죠. 공교육만으로는 부족한 게 워낙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음. 자, 그래서 다음 질문이랑 연관된 건데 수포자인데 수학을 잘할 수 있나? 그런 학생들이 많아.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중에서 아 나는 수학만 빼고 다 잘하는데 수학만 아니면은 다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건데 아니면 수학 빼고 정시로 최저 맞춰서 그 수학 빼고 수시로 해서 최저 맞춰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학생 진짜 많거든. 그 말은 다른 과목들보다 수학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느끼는 학생들도 많고 객관적으로 봐도 공부하기가 수학이 어렵거든. 그래서 수포자인데 수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있을 때 너는 어떻게 생각해? 수학을 좀 힘들어한다. 올릴 수 있나? 어느 정도로 수포자인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뭐 진짜 어릴 때부터 뭐 중학교나 초등학교나 아니면 뭐 정말 어릴 때부터 이제 수학을 아예 손을 놨다 이렇다면은 사실 현역으로 수학을 뭐 1등급을 받는다, 3등급을 받는다라는 건 어렵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뭐 정말 수학을 잡겠다라고 한다면은 재수나 삼수를 고려를 해야 될 정도로 사실 수학은 오래 걸리는 학문이잖아요. 많이 걸리지. 정말 뭐 하루 종일 수학만 집중적으로 판다고 하더라도 2년, 3년은 걸릴 겁니다. 이게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하자면은 네. 수능 수학이 이제 지금 선택이죠, 확통 기백 그다음에 미적 이렇게 있는데 지금 기준이 미적 우리가 했던 미적 기준이고 옛날로 치면 나형 확통으로 친다. 아이씨 그러면은 뭐 확통으로 사실 확통은 1등은 무조건 가능하지. 확통은 1등급 해야 됩니다. 맞지. 양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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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1등급을 받아야 되고요. 맞아.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내가 제대로 공부했다라면 1등급을 받는 게 정상이라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확통이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미적이랑 확통, 뭐 가형, 나형 이렇게 나눴을 때 학습량이 적어도 5배는 차이나. 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00시간 걸린다라고 했을 때 나형으로 또는 확통으로 1등급 받는 게 10,000시간 걸린다. 그러면은 안 가형 되죠. 미적으로는 5만 시간 해야 돼. 그렇죠. 그만큼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나머지 그러면 4만 시간 뭐 했냐? 맞잖아. 그런 그렇게 의미에 생길 수밖에 따지면은 없죠. 그게 쉬운 거 맞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응시한다면은 이제 확통으로 사실- 했을 때는 1등급 충분히. 일단 원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자면은 내가 이제 뭐 수포자인데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은 아마 사실 쉽지 않은 거죠. 사실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과목이 다 잘 어느 정도 나오는데 수학만 안 나온다 하면은 현실적으로는 수학을 버리고 이제 다른 과목 공부에 집중을 하는 게 맞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수학 성적을 올리는 게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거든요. 다른 과목들보다도. 수학 성적 올리겠다고 다른 과목을 공부를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정말 수학이 너무 안 나온다. 근데 다른 과목은 좀 더 낫다 하면은 다른 과목에 올인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다고 봅니다. 너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해서 수능을 몇 번 더 쳤던 거거든요. 그 말은 수학 빼고는 좀 수학 더 빼고는 국어, 괜찮았어요. 영어, 과학은 네. 좀 쉽게 수월하게 공부했다. 아무래도 공부량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나잖아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저 때 당시에는 미적, 확통, 기백을 다 해야 되는 거였다 보니까 그치. 공부량이 지금에 비할 수가 없죠. 사실은 많았지. 내용 정말 많았지. 많았죠. 외울 것도 많고 공식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때 당시 저희 부모님도 차라리 수학을 버리고 음. 다른 과목에 올인하면 어떻겠냐. 현실적으로 네. 부모님도 제가 그 말을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어.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애정이 있었어가지고 5등급 예정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렇게 막 떨어지는 걸 저희 스스로도 인정을 할 수가 없었죠. 이게 납득이 안 갔던 거예요. 근자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성적을 올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자감을 버려야 된다.
나는 수학을 못한다. 인정을 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차근차근 기초 개념부터 다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나 그래도 이건 되잖아 라고 생각했던 게 좀 컸거든요. 쉬운 것부터 내려가서 조금씩 이제 차근차근 자신감도 채우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포자라고 하면 어떻게든 수학을 살리겠다. 그런데 수포자다라고 하면은 기초 개념을 정말 잘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기초 개념만 탄탄하게 잡혀도 제 생각에 아무리 못해도 3등급은 그래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가죠. 3등급 이제 100분위로 23%까지. 23%까지면은 100명 중에 23등이니까. 네. 근데 그런 학생이 있어. 제가 어떻게 그 정도를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저 100명 중에 70등인데 80등인데요? 이런 학생. 아니면 심하게 100명 중에 99등이다. 가능할까? 사실 성적이 정말 낮은 애를 어느 일정 수준의 성적을 올리는 게 더 빠릅니다. 오히려 더 쉽지.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데이터가 없던 애를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한 3등급, 4등급까지 올리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아니다. 한 7등급, 8등급 되는 학생을 좀 그래도 기본 개념부터 잘 가르쳐가지고 3등급까지 올리는 게 쉽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쉬워요. 그치. 제가 선생님을 찾아뵀을 때 이제 그때 2019학년도가 3등급이 나왔었고 1등급으로 가기까지의 시간이 참 오래 걸렸잖아요. 그치. 3에서 1까지가 어렵지. 제가 5등급일 때 쌤을 찾아뵙고 5등급에서 3등급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한 2달도 안 걸렸잖아요. 수업 횟수가 많지도 않았으니까. 맞다. 쌤 기억나는 게 너 그때 9월 치고 왔나? 6월 치고 네, 왔잖아. 9월 모평을 치고 9월 왔는데 치고 2달 만에 2달 만에 네, 2달 만에 확 올랐었잖아요. 3을 찍었다. 네. 미쳤다. 그리고 그때 제가 분모 하나만 잘 적었어도 2등급이었어요. 진짜 많이 올랐죠. 엄청 많이 올랐지. 그런데 그런데 3등급에서 1등급까지 올리는 데는 1년이 걸렸어요. 그치. 1년 더 걸렸지. 그리고 그때 수학을 정말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들여야 하는 노력이라든가 그런 걸 생각했을 때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사실 수포자라고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3은 가능하니까. 충분히 3등급은 어느 정도 찍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통이면은 1도 충분히 1등급 받으려면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된다. 1등급을 받는다는 거는 그만한 각오와 노력이 있다고 그만한 각오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오케이. 특히 그렇지.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어렵다. 어려운데 어렵죠. 충분히 마음 먹고 열심히 하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공부 방법이 정말 좋아야 됩니다. 설계랑 기획을 좀 잘해야 그쵸. 된다. 아니요, 내가 뭘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그걸 정확하게 채워나가야 돼요. 그래야 낭비되는 시간이 없잖아요. 낭비되는 체력이 없고. 그치. 그러면 그걸 객관화해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있어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선생님 도움 정말 많이 받았죠. 저는 그런가? 많이 받았나? 제가 사실 처음에 선생님을 뵀을 때 제가 기초 개념이 부실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단 말이죠. 너 2점짜리, 3점짜리 막 틀리고 있었으니까. 그때 참 웃겼던 게 4점짜리를 맞추는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 보였지. 네. 그러니까 착실히 공부하면은 순서대로 이제 2점짜리, 3점짜리 쉬운 4점, 어려운 4점, 킬러 이런 식으로 꾸준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는 이거 틀렸다, 저거 틀렸다, 이거 맞았다, 저거 틀렸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점수는 개판인데 얘가 이걸 왜 맞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쵸. 그래서 이제 다 버리고 처음부터 가자 해서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고등학교 1학년 거부터 싹 다 사실 했었죠. 그치.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도박에 가까울 정도로 처음부터 한 거잖아요. 내려가는 게. 근데 그게 저는 정말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뭘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결국 성적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포자를 하더라도 내가 진짜 어디가 부족한지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은 충분히 성적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내 자랑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물론 어느 정도는 나도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잘 이제 보내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학교 쌤이 해주시면 제일 좋고, 아니면 그렇죠. 학부모 부모님이 해주시면 또 좋고, 친구가 해주거나. 근데 이제 학원을 가거나 과외를 받거나 어디서든 그런 조언을 받아서 잘 하면 되는데, 대부분 학생들은 공부에 대해서 학부모님이 뭐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에 대한 의견 제시가 굉장히 듣기 싫어하거든. 간섭하는 그 것 같고. 간섭이라고 들리기도 하고 잔소리라고 들리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들고 엄마가 뭘 알아? 엄마 해봤어?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부분적으로는 맞지. 왜냐면 부모님 때 입시랑 지금 입시랑은 또 많이 다르고, 많이 다르죠. 그리고 공부가 만만치가 않다는 거지. 어렵고 그런 거를 이제 내가 부족한 걸 잘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다. 그리고 학생이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그걸 찾아주는 사람을 찾으라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렇죠. 그럼 정리됐나? 네, 된 것 같습니다. 제 모든 모든 학생들이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을지. 사회의 어두운 면이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그게 현실이니까. 사실은 좋은 학교가 있다라는 거는 안 좋은 학교가 있다는 거고, 상대적인. 성적이 좋은 학생이 있다는 말은 성적이 안 좋은 학생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있어야 이게 있으니까. 사실 모든 학생들이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느냐? 불가능한 질문이죠. 모두가 정답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깨놓고 그만큼 솔직하게 솔직히 얘기해서. 깨놓고 나서 나 공부 하나도 안 했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나 3년 동안 이제 롤 해가지고 롤 플랫 달았어. 골드 달았어. 이런데 나 서울대 갈 거야. 나 1년 만에 서울대 갈 거야. 어. 1, 2학년 놀아놓고. 그만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치. 네. 그만큼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총 12년간 어떻게 공부를 해왔느냐, 착실하게. 착실하게 얼마나 공부를 해왔느냐에 따라서 얘가 좋은 대학교에 가느냐, 뭐 좋은 과를 가느냐 이런 것들이 갈릴 거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실 저도 이렇게 나누는 게 정말 싫습니다. 뭐 내가 좋은 학교에 갔다는 게 내가 이제 좋은 사람임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아니지. 그거랑 다른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학교에서 수능을 얼마나 잘 쳤느냐, 공부를 얼마나 잘했느냐, 열심히 했느냐 이런 거를 나타내는 지표지. 그치. 물론 학교가 그런 걸 전부 대변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지표는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실도 이런 거. 성실도죠. 학생들이 얼마나 성실했는지를 구별짓는 요소가 대학교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 말고 뭐 영어 성적이나 뭐 영어 뭐 회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쉽게 이제 보는 관점이 그거죠. 대학교, 너 이런 어디 거. 학교 갔어? 그치.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열심히는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관성이라고 난 생각하는데 놀다 보면은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적어도 고1, 고2, 고3은 열심히 노력을 해야 좀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1년 만에, 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놀다가 1년 만에 나 갈 거야?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죠.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좋은 학원 및 수업을 선택하는 방법. 이거는 뭐 인강도 있고 학원도 있고 뭐 교습소도 있고 과외도 있고 뭐 크게 봤을 때 네 가지 방법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친구 따라가면 되나? 최악의 선택지죠. 사실은.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전교 1등, 2등, 3등이 다 모여 있는 학원이라고 쳐봅시다. 실제로 그런 학원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전교권의 애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제가 거기를 들어가서 수업을 들었을 때 사실 만족스럽지 못했거든요. 왜냐면 잘하고 있는 애들이 거기 가서 계속 잘하는 거지 못했던 애들이 거길 가가지고 잘하게 되느냐는 얘기가 전혀 다르거든요. 그게 완전 다르지. 네. 결국은 좋은 학원이라는 거는 내가 부족한 점을 알아봐줘서 그걸 채워서 결국 성적을 올려주는 학원이 좋은 학원이잖아요. 좋은 선생님이고. 부족한 걸 이제 채워서 올리는 거. 그래서 좋은 학원을 찾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아까 얘기한 거랑 조금 겹치는데
부족한 걸 채워줄 수 있는 뭐가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그런 시각인 것 같거든. 네. 그래서 공부 방법이라든지 뭐 공부량이라든지 그런 것도 정말로 해본 사람이 알잖아. 전과목 그렇죠. 적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의 코치. 그래서 뭐 쌤이 뭐 어디 서울대 나왔어, 뭐 연대 고대 나왔어 이런 것도 당연히 그 선생님의 프라이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일 정확한 진단은 나에게 필요한 걸 줄 수 있는 선생님인지 그런 걸 잘 봐야 되는 것 같거든. 그렇죠. 잘 맞는 선생님이라고 잘 말할까요? 맞다. 그치. 네. 그걸 찾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음. 걸러야 되는 학원이라던가 오. 그런 게 있다면은 어. 좀 예민할 수 있는 주제긴 한데 어. 학생들한테는 꼭 필요한 말인 것 같거든. 고3 기준으로 말씀을 어. 드리자면은 어. 일단 막무가내로 기출 풀리는 학원. 그냥 기출. 네. 그냥 이제 평가원 기출, 합평 기출 이런 것들 그냥 무한으로 풀리고 하는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걸러라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그러니까 평가원 기출, 뭐 수능 기출 이런 것들을 그냥 무한 반복으로 계속 풀게 만드는 단순히 풀게만 만드는 그런 학원은 저는 걸러라. 사실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학원이라는 게 1대 다수의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상태가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치. 아무래도 뭐 고급반, 중급반, 초급반 이렇게 있다고 치더라도 거기 안에서도 애들 수준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똑같이 문제를 다 풀려가지고 그냥 오답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는 사실 성적이 오르기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중급반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었는데 기출 문제만 풀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좀 부족한 점은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 쪽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기출 문제부터 일단 풀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학원을 한 달 만에 나왔습니다. 아니, 한 달을 채우지 않고 나왔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수업을 듣고 공부하는 게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거죠. 잘하는 애들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지. 전교 1등, 2등, 10등이 다 있었어요. 그냥. 아까도 얘기한 거지만 잘하는 애들 따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 그릇과 내 기준에 맞는 그걸 찾아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야 올라가는데 그냥 쟤들 잘하니까 간다 그런 거는 그렇죠. 안 좋은 선택이라고 보통 잘하는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나를 가르칠 확률이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예.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는 선생님, 예를 들어서 나랑 좀 비슷한 성적인데 얘가 만약에 좀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그럼 그 학생을 가르쳤던 선생님을 찾아보는 건 도움이 되겠죠. 나랑 비슷한 케이스를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비슷한 케이스. 네. 오케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100명을 예를 들어서 대형 강의에서 100명을 가르친다? 100명 다 성적이 다 오르는 건 불가능하고 불가능하죠. 실질적으로 반 정도 효과가 있으면은 엄청 잘한 거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5%, 10% 정도인 것 같거든. 5%, 10%도 그만큼 올리면은 잘하는 건데 이제 뭐 많은 학생들 가르치는데 5% 올리느냐, 10% 올리느냐, 25% 올리느냐 그걸 잘 봐야 되는 것 같아. 물론 뭐 이 학원이 어디 보냈다, 의대 보냈다, 서울대 보냈다 이런 아웃풋들을 대부분 보죠. 초점을 두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올렸느냐, 못하는 학생들을 얼마나 끌어올렸느냐 그게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 그렇죠.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런 선생님을 잘 찾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 아웃풋이 좋으시잖아요. 그렇지. 네. 저 뒤에서 뭐 내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서울대 수의학과 서울대 수의, 뭐 약대, 그다음에 연대, 고대, 중앙대, 부산대 적어도 부산대 이상, 경대 이상 다 올렸던 것 같고 그렇죠. 운이 좋았던 것 같아. 정리를 하자면은 아웃풋만 보지 말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간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가지 말고 나랑 비슷한 케이스 애들이 성적을 실제로 올린 학원이라 올린. 한다. 네. 그리고 보통 그런 경우에 이제 어머니들이 아름아름 이제 그 쌤이 좋더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있긴 해요. 그치. 네,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고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6번에 수시 및 정시 입시 전략 추천. 이건 앞에서 뭐 수시로 가라라고 수시가 했으니까 좀 더 유리하다. 수시로 가고 만약에 고3까지 봤는데 수시가 너무 개판이다. 그럼 정시 그럼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이 정시 파이터가 되는 건데 그건 전략이 이미 아니잖아요. 플랜 B지 플랜 B. 네. 왜냐면 둘 다 갖고 갔는데 이게 망했어. 그럼 어쩔 수 없이 이걸 갖고 와야 돼. 왜냐면 내신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시 파이터가 되는데 마음 단단하게 먹고 와야 될 거라고 생각해. 내신 공부하다가 정시로 넘어오면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각오를 해야 됩니다. 물론 내신도 각오를 해야겠지만은 비교할 수 없는 각오일 겁니다. 내신은 정해져 있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근데 수능은 그러니까 내신 변화된다. 내신에 들일 수 있는 노력의 상한선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신의 상한선. 근데 수능에 들이는 노력의 상한선은 상한선은 없어요. 그러니까 없지. 수능 만점마다 또 부족하다라고 생각 드니까. 그렇죠. 어. 사실 만점을 맞는데 그만한 실력과 노력도 되겠지만 운도 운도 작용하는데 따르고. 그 운이 작용하는 정도가 저는 내신이 훨씬 적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수시를 하라는 이유가 음. 위험 부담이 훨씬 적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치. 네. 위험 부담도 적고 음. 그 다음에 장점 그 내신 성적은 계속 가 평생 가. 그렇죠. 근데 수능은 1년마다 갱신할 수 바뀌니까. 있어요. 그다음에 그 갱신이 무조건 어퍼로 올라가면은 갱신이 상향되면 좋겠지만 하지만 하락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죠. 하향도 많이 되기 네. 때문에 제가 그걸 또 겪어봤다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하지. 네. 그래서 수시 및 정시에서는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7번에 이제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이것도 제가 아까 생각했던 거랑 같은 얘기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기초 개념인 것 같습니다. 얘가 개념이 얼마나 탄탄한, 얘가 개념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 얼마나 탄탄하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2점짜리 문제는 물론 3점, 4점, 어려운 4점, 킬러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느냐가 여기서 갈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초 개념이 안 됐어가지고 2점짜리도 틀렸다가 4점짜리도 틀렸다가 중구난방으로 틀렸잖아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뭘 부족한지도 파악을 못했고 왜 틀리는지도 본인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나 이거 아는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이해를 전혀 다르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단 기초 개념이 확실해야 무엇라도 시작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소한의 안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아무리 못해도 3등급 이상은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베이스가 깔릴 것 같아요. 기본 개념이 있다면 하방이라 해야 되나? 하한선이라고 해요. 하한선. 네, 하한선이 잡히는데 기본 개념이 흔들리면 그런 게 전혀 없죠. 그치. 만약에 뭐 운 좋아서 2등급 받았다가 네. 다음 5등급 받았다가 다시 1등 받았다가 6등급 받았다가 제가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한 게 6등급이 실력인 것 같거든. 맞아요. 제일 낮게 나왔을 때가 진짜 자기 실력이에요. 근데 잘하는 애들은 아무리 못 쳐도 3은 나와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그 하향을 그러니까 딱 잡아줄 수 있는 게 그게 돼야 그게 개념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뭐가 부족하고 뭘 더 맞춰야 되고 뭘 자주 실수가 나오는지 분석하면서 실력을 조금씩 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베이스뿐만 아니라 더 높은 성적으로 올라가는데도 저는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수학에서 어려운 4점들의 문제를 보면은 내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어떤 해결 방법을 가지고 와야 될까를 생각하는 게 문제 해결의 가장 큰 키잖아요. 아이디어. 네. 어떤 아이디어를 써야 될까? 그럼 이거를 파악하려면은 결국 그게 개념이란 말이죠. 그렇지. 그래서 개념을 모르면은 도구가 없는 거잖아요. 그치. 해결을 못 하죠. 저도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쌓고 나서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개념을 다 끌고 와가지고 어떠한 것을 쓸지 조합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네. 해보고 그런 조합. 이게 개념이 없으면 시작조차 못해요. 시작조차 불가능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언어 능력인 것 같아요. 언어 능력, 국어 능력이라 해야 되나? 언어 능력, 의사소통. 문제가 정확히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이해를 하는 문해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력. 문제를 똑바로 못 읽어서 틀리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옳은 네. 거 찾아야 하는데 옳지 않은 거 들건 하거나.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문제가 정확하게 뭘 하라는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예. 그러니까 생각이 힘들다. 문제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캐치하는 게 예, 예. 문해력과 개념이 동시에 작용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좀 웃긴 얘기일 수 있겠는데 제가 국어가 제가 국어 성적이 좀 안정적이게 되니까 어, 수학도 같이 올랐거든요. 어, 문제를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돼가지고 훨씬 그리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변했어요. 이론적으로 보면 국어 공부를 더 많이 하면은 수학 공부할 시간이 줄어드니까 수학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건데 국어가 오르니까 수학도 잘하고 국어 수학 되니까 영어나 과탐도 어느 정도 영향이 같은 맥락에 생각합니다. 국어라는 과목이 되게 신기한 게 언어 이해잖아요. 언어 이해에 대한 그거잖아요. 영어도 결국은 언어고 그치. 수학도 결국은 언어란 말이죠. 사실 맞아. 다른 수학도 과목이- 언어야. 네, 수학도 언어죠. 옛날에 제가 선생님 수업 때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어 능력이 더 좋아져야 내가 수학 문제에서 그러니까 출제자가 나에게 뭘 바라는지를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달라지죠. 근데 제가 이게 문제인 게 그 수학을 잘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지. 난 동의해. 국어 공부도 열심히 해야 수학도 오르니까 이제 문해력을 키우고 그래서 이제 국어 빨리- 공부량을 많이 늘리라 이런 것도 중요하고 뭐 독해를 많이 하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글을 좀 곱씹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를 이제 빨리 읽고 빨리 뭐 손부터 끄적끄적거리지 말고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 그치 거기서 얘기하면은 속도보다는 처음에는 정확도 정확성 네. 정확하게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어차피 처음 공부할 때는 시간 안에 절대 못 풀어요. 시간 생각 안 해야지. 30분 안에 100문제 푸는 게 누가 맞지? 뭔 개소리예요? 반대인데요? 30분 안에 100문제가 아니잖아. 30분에 100이면은 100분 안에 30문제를 100분 안에 30문제를 다 푼다는 게 불가능. 불가능해요. 처음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 할 때는 시간을 고려하지 말고 일단 내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푸는 거. 왜냐면 그게 익숙해져야 빨라지거든요. 맞아. 속도는 익숙해지고 패턴화 되면은 음. 훨씬 더 빨라지고 그렇죠. 처음 볼 때랑 세 번 볼 때, 다섯 번 볼 때, 10번 볼 때 다르죠.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속도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정확성에 초점을 두라. 그렇게 좀 정리하고 마음에 여유를 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유를 두고 음. 오케이. 자 그러면은 또 정리를 할까? 하자면 아. 그거 음. 꼭 마지막에 꼭 해야 되는 게 내 음. 공부의 오답 노트.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는데요. 부족한 거를 정확하게 채워 나가는 거 그게 있어야 사실 수학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걸 채워 나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개념이 부족한데 근데 계속 기출 문제만 누가 풀으라고 했다. 공부는 열심히 하죠. 근데 성적은 오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개념은 탄탄한데 실전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개념만 복습을 하고 있어요. 성적이 똑같이 그건 또 오르지 안 되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내가 정확히 어떤 것이 부족한지 알고 그걸 채워 나가는 게 있어야 성적이 오르잖아요. 그치. 그리고 모든 과목에서 이 얘기가 통하는 것처럼 수학도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을 조금 더 얹자면은 네. 이 개념 중요하단 말을 학생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야. 많이 들어봤는데 그 개념이 과연 뭐냐? 라고 했을 때 대부분 학생들이 교과서나 뭐 참고서를 봤을 때 이걸 내가 이해했나 안 했나를 자기가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그게 문제인 것 같아.
내가 나 정말 이거 이해했느냐. 아는 것 같아랑 나 이거 확실히 알아라 전혀 다른데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맨 처음에 있는 목차를 가지고 컨텐츠가 뭐 어디 뭐 3차 함수, 4차 함수 이렇게 있다. 컨텐츠만 보고 내가 흰 종이에 이제 설명할 수 있을 내 머릿속에서 꺼낼 수 있는 게 언어가 되냐. 그래서 공부란 게 보통 머릿속에 집어넣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집어넣는 게 처음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암기하는 걸 꺼내낼 수 있어야 그렇죠.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해서 패턴화해서 문제를 손을 풀 수 있는지 그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결과적인 성적이 되는데 어디 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해만 했다거나 암기만 했다거나 패턴화를 안 했다거나 그런 데서 이제 부족하게 되면은 안 오른다고 생각하거든. 그렇죠, 마지막에는 이제 타임 어택 해가지고 실전 연습을 하겠지만,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거 이렇게 찾아야 된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교재로 내가 어느 정도 하고 있냐 이렇게 판가름을 할 때도 있거든. 예를 들어 뭐 나 나는 블랙라벨 프로 그런 거지. 이런 거 있죠. 뭐 개념 원리라든지 정석, 그다음에 개념서 이렇게 예. 있으면은 개념 원리, 정석, 개념 플러스 유형, 그다음에 RPM, 센 기억나니? RPM, 그래요. 네. 그다음에 일품, 고쟁이, 그다음에 뭐 1등급 수학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내가 내 수준에 맞는 교재를 찾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 그랬을 때 이제 쌤 커리큘럼은 그렇잖아.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탄탄하게 한 다음에 이제 수기분으로 해가지고 수능 기출을 분석해서 얘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그다음에 얘가 패턴화돼서 작년에서 이제 올해는 어떻게 변화됐는지 진화 과정을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답을 내는 과정에서 이제 실수가 있는지 없는지 마지막으로 시간을 관리해서 반복하고 그렇죠. 그런 순서가 그러니까 잘 하는 사람들은 이게 딱 보이는 거지. 뭘 하고 이렇게 하면 산에 내가 꼭대기에 가보면은 이렇게 해서 내가 왔구나 하는 건데 산에 올라가기 전에 저기 어떻게 가 이렇게 막연하게 어렵거든. 사실 그게 그거죠. 딱 수학의 결국 문제 해결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렇지. 문제 해결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수학을 못 하는 거다. 넘어갈게. 8번에 내신은 잘 나오는데 모의고사는 안 나와요. 내신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게 고1, 고2 때는 내신 위주로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모의고사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반대로 나는 내신 공부보다는 모의고사 위주로 했어요 이러면 모의고사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경우는 많이는 없던 것 같거든. 근데 이제 학교가 좀 자사고 외고 가보면은 학교에서 시키는 양이 많다거나 난이도가 좀 어렵게 공부하면은 모의고사 잘 나오는 경우도 좀 있어. 근데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내신 위주로 공부하다 보니까 모의고사 좀 약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내신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더 잘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해도. 근데 사실 고3 되면 이거 얘기가 많이 다르잖아요. 이걸 그거 한번 얘기해 볼까? 네. 초중고 이렇게 있을 때 네.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딱 넘어가면은 계단이 갑자기 한 3계단 올라가. 그러니까 초6 때 잘했다고 해서 중1 때 잘할 수가 없다. 한번 걸러지고. 근데 중2, 중3 비슷한데 중3에서 고1 넘어가는 거는 담벼락 이만큼을 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네. 그 다음에 고2, 고3 넘어가는 거는 조금씩 어려워지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 공부하는 게 또 한 계단을 넘어야 되는 거의 거고. 그냥 진격의 벽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육 과정이 너무 이렇게 도약이 너무 심하다라고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느끼거든. 근데 그런 벽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이거 어렵다.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 중학교 때 했던 공부 스타일, 초등학교 때 했던 공부 스타일이랑 다르게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고 좀 단단히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신은 잘 나오는데 모의고사는 안 나와요. 저거에 대한 답은 결국은 이제 그거죠. 사실 저는 저게 살짝은 말이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는 게 그래? 왜냐면
기초 개념이 정말 잘 잡혀 있고 한다면은 내신은 당연히 잘 나올 것이며 모의고사 또한 아무리 못해도 3등급 이상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 내신은 잘 나오는데 모의고사는 잘 안 나온다. 저 오히려 그 지점에서도 너 기초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고요. 아무리 실전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너 정말로 시간 관리가 안 돼가지고 못했다라든가. 타입이 좀 나뉘겠네. 네. 시간이 부족해서 내가 못 풀어서 점수 안 네. 나오거나 아니면은 진짜 아니, 몰라서 이해가 안 돼서.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근데 저는 보통은 정말 몰라서 그걸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신이 정말로 잘 나오는데 모의고사가 정말로 안 나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기본은 3등급 기본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갭이 조금 있어서 아쉬워요는 있어도 보통 이런 고민은 그거거든요. 내신은 잘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한 4등급, 3등급이고 모의고사 9등급 제로 했을 6등급이고 때. 이렇게 해서 안 나온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사실 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내신 스타일 공부랑 모의고사 스타일 공부가 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신 때 공부했던 스타일로 그대로 모의고사나 수능 공부를 한다?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건 아니죠. 스타일이 좀 다르니까 그 스타일이 다른 거를 이해하고 적용시켜서 공부를. 그 지점을 이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내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패턴화가 많이 되어 있는 시험이잖아요. 출제진이 바뀌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작년 기출 문제를 보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내시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해 쳤던 모의고사에서 어느 정도 문제를 변형시켜서 내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 사실 암기의 비중이 좀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사실 암기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축소되잖아요. 생각을 많이 돌려야. 내가 어느 정도로 사고를 하는지에 대해서가 좀 달라지니까 기초 개념이 정말 잘 잡혀 있고, 그리고 이거를 어느 정도 인출을 해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모의고사가 훨씬 더 그게 많이 갈리죠. 모의고사가 안 나온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은 시간 조절이 안 되는 경우, 기본 개념이 흔들리는 경우, 내가 뭘 부족한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진짜 실전 경험 자체가 그냥 부족한 경우, 실전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 모의고사 스타일 시험에, 그러니까 모의고사 스타일의 문제에 익숙하지 않다. 두 번째, 그냥 기초 개념 자체가 흔들린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일단 많이 풀어보면서 익숙해지는 게 경험을 제일 많이. 그렇죠. 타임 어택을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시간 재는 건 놔두고 일단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보는 게 먼저, 일단 정확하게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임 어택을 해가지고 실전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좋고요. 개념이 흔들린다 이러면은, 물론 이런 경우에 내신이 좀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암기해가지고 공식만 외워가지고 어떻게 풀고 할 수 있겠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모의고사나 내신 둘 다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둘 다 네. 나오지. 그래서 자기 상태를 좀 정확하게 진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신은 잘 나오는데 모의고사는 안 나온다 이러면은 어쩌면 둘 다 못하는 게 아닌가. 근데 팩트로 보면 맞지. 둘 다 똑같은 수학이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똑같은 수학이니까 둘 다 어느 정도 베이스가 깔려 있는 게 아니면은 기초부터 다시 보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케이. 네, 왠지 이 부분 통째로 드러내야 될 것 같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막바지 몇 개 안 남았는데, 이런 학생들은 공부하는 걸 비추천한다? 목표 의식이 없는 경우, 목표 의식이 없다. 내가 어떤 거를 이루어야겠다, 내가 어떠한 꿈이 있다 이런 게 아니면은 사실은 공부를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없습니다. 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해야 되는 이유를 찾지 못하면은 그냥 막무가내로 계속 공부만 그냥 반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꾸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쉽게 번아웃이 올 거고, 그리고 결국 목표 의식이 없으면은 결국 중간에 지쳐서 떨어져요.
번아웃도 올 거고. 맞아. 일단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 하고 내가 싶은 게 뭐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느냐에 대한 그런 당위성이, 스스로에 대한 당위성이 있어야 내가 이유를 이걸 찾아야 된다. 이유를 찾아야, 그런 스스로에 대한 그런 이유가 있어야 내가 공부를 왜 하느냐,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책상에 앉아 있느냐, 이거에 대한 게 없으면은 공부를 꾸준히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정도도 다를 거고. 그치. 그래서 내가 공부를 시작을 하기 전에 정말 뭘 하고 싶어 하는지 그거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는데, 쌤도 사실 수업할 때 수학만 가르치진 않잖아.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전반적인 과목별 뭐 조언이라든지, 그다음에 멘탈 케어라든지 아니면 진로에 대해서든지 종합적인 얘기를 하는 게 수학만 잘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수학이 중요하지만, 그래서 너랑 얘기할 때 막 많은 솔직한 진솔한 얘기도 많이 하고 공감도 많이 하고 하잖아. 그래서 무언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라고 생각하거든.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았을 때, 아,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게 중간 과정이다. 공부를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뭘 하기 위한 중간 과정이 수능이고, 뭐 내신이고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재미가 붙어가지고 막 30번 학 이런 조금 미친 놈이 되었긴 했지만은, 내가 단순히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냥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마지막에 가서 흔들려요. 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정말 빠르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는 우선은 동기부여를 해서 이제 하고 싶은 걸 생각해보고, 그 하고 싶은 걸 찾기 위해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해보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버킷리스트가 내가 하고 싶은 건데, 좀 더 보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하기 힘든데 나중에 수능 치고 성인이 됐을 때, 대학생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 하고 싶은 거를 참아서 이제 나중에 해보는 건데, 그런 걸 하다 보면은 결국에 이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생길 거고, 뭐 직업적인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고 이뤄야 되고,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또 사회에 대한 성적이 어느 정도 밑바탕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경우도 있어. 이제 서울대라든지 뭐 연대, 고대 이렇게 캠퍼스 투어, 캠퍼스 투어 가는 이유가, 직접 내가 가고 싶은 학교, 좋은 학교에 가보면은 내가 이제 생각만으로는 이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많잖아. 뭐 선배들, 후배, 선배님도 보면은 언니, 오빠 이렇게 봤을 때, 와, 캠퍼스 너무 좋고 재밌어 보이고 막 하하호 하는 거 보면은, 와, 너무 부럽다 이런 생각 들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보고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네, 이제 후배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후배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라는 거는, 그치. 후배 학생들이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렇죠. 또는 N수생일 수도 있고.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거는 수학 성적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치. 저도 이제 후배 여러분들이 고민을 했던 것처럼 수학이 참 힘들었어요. 힘들어가지고 성적이 안 나오니까 정말 괴로웠거든요. 근데 이게 혼자만 계속 끙끙 앓고 있으니까 결국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까지 수학생들을 많이 봤었는데 제가 만나 뵀던 선생님들 중에서 제일 좋은 선생님이었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이, 그거 너무 시킨 거, 너무 시킨 거 같잖아.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선생님 덕분에 수학 성적뿐만 아니라 좀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제가 아직도 뭔가를 계획을 할 때 things to do today를 해요.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뭐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런 학생도 있어. 뭐 그 플래너를 해. 플래너 하는데 무슨 다이어리 꾸미기 닦고 하듯이 계획만 너무 열심히 써.
계획만 막 스티커 붙이고 뭐 스탬프 붙였다가 뭐 그거는 이제 그런 경우는 그런 공부 이렇게 열심히 계획을 하는 나 너무 멋져. 아니면 그냥 탁구가 재밌고 공부 코스프레 공코죠 공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Things to do today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도 가르치실 거잖아요. 그치. 맞죠? 이게 제가 했던 것 중에서 제일 간결하고 필요한 것만 딱 할 수 있고 제일 빨라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기획을 제대로 이뤘는지 이런 것들 피드백하기도 정말 좋았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멘탈 케어가 되게 컸죠. 제가 수능 마지막 준비할 때 정말 멘탈이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 얘기하면 끝이 없는데 근데 네. 얘기를 하자면은 막판 대처 우선은 많이 흔들렸죠. 네.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찾고 동기부여를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네. 이제 그때부터 방향성이라든지 이제 뭐 성적 어떻게 올릴지 고민 이렇게 들고 그렇게 또 막상 열심히 하게 되면은 열심히의 기준이 항상 중요한 때도 얘기했지만 하루에 17시간 공부를 하는 게 목표였고 물론 그게 쉽지 않지. 그러니까 근데 그런 애 있었어. 쌤, 저 하루에 2시간씩이나 수학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저 이렇게 2시간씩이나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그건 너가 2시간밖에 안 했기 때문이란다. 아무래도 일단 멘탈 케어라든가 공부법에 대한 조언도 많이 컸었고요. 저는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게 시작이 돼서 사실 제가 그 뒤에 이제 삶을 살아가는 자세에 대한 태도나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한 것도 많이 교정이 됐던 것 같고 사실 옆에서 좀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네. 많이 봤지. 네, 많이 봤죠. 좀 많이 너무 오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거는 지금 베렐만 수학 교습소에서 수업을 들을지 말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일 텐데 또는 이제 학부모님들일 텐데 후회하실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쌤들 중에서 정말 손꼽힐 정도로 참 좋은 선생님이셨고요. 일단 학생이 되게 진심이셔서 정말 진심이시라는 게 항상 느껴졌어요. 그래서 후회할 일 없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어서 구독과 좋아요. 일단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왜 공부를 하고 있느냐,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펜을 잡고 의자에 앉아 있느냐라는 생각을 해보시고 그게 잡히면은 사실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그걸 꾸준히 이어가기만 하면 돼요. 뭐 혹자는 꾸준히 하는 것 자체가 제일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겠지만은 시작이 더 어렵다고 봅니다. 시작이 반이지. 네. 시작해보면은 그게 있어. 공부가 과연 재밌냐? 아까 또 하다 보면 재밌다 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부가 재미있는 학생은 많이 없을 그렇죠. 수도 있겠어. 왜냐면은 그 재미를 느끼는 도파민의 양적인 걸 봤을 때 적어도 뭐 유튜브 보거나 TV 보거나 넷플릭스 보거나 이런 재미있는 놀이들이 많잖아. 친구들이랑 놀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비해서 공부는 현저하게 그게 느리기도 하고 자극이 약해. 그건 것 같아요. 공부 자체에서 오는 그거보다 내가 점점 조금씩 성장하고 내가 있다?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쾌감. 그리고 내가 어제의 나보다 더 낫다라는 자기 효능감. 그게 전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치. 거기서 만족되고 만족되면은 더 또 하고 싶고 그쵸. 거기서 이제 재미를 느끼고 그게 꾸준히 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치. 그게 동기부여가 네. 더 되는 그렇죠. 거지. 근데 발전된 동기부여. 그거를 하려면은 내가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배들한테 제일 하고 싶은 말은 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표가 잡혔으면은 망설이지 말고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하지 말고 어서 페레만 쌤의 수업에 가서 성적을 빨리 올리시고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힘든 거 있으면은 뭐 문의하면은 친절하게 알려주니까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뭐 생각보다 길게 촬영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윙 하고 뭐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이었지만 이때까지 봐주신 시청자분들 굉장히 감사드리고 나중에 또 기회 되면은 다른 학생들 뭐 많이 있는데 또 대학생활 한다고 바쁜 애들도 있고 해외에 있는 애들도 있고 뭐 원래 원했으면 냈잖아. 그래서 뭐 나중에 또 기회 되면은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중에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뭐 촬영을 도와줄 수도 있고. 2주년에 코스트 IT도 잘 들고 똑같아야죠. 아 그리고 열심히 이제 학교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하고 싶은 거 많이 하니까 취미 중에 한 개가 제가 저기, 원래 하고 싶었던 게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게 어. 전자기기를 워낙 좋아하다 아, 보니까 전자기기를 많이 써보고 이거를 소개해보는 그런 리뷰어가 돼보고 싶었거든요. 리뷰 IT 네. 리뷰요. 제가 얼마 전에 그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 언제 시작했어?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오 본격적으로 이제 영상 올린 지 한 3달? 세 달. 4달 정도 됐거든요. 어. 뭐, 물론 아직 영상이 5개밖에 없긴 합니다만은 오. 이렇게 좀 하고 싶은 걸 좀 찾아가지고 해보고 있습니다. 2주년의 코스트 예, IT. 코스트 IT. 네. 혹시 뭐 갖고 왔어? 뭐 어떤 거 있는지. 아, 뭘 네. 갖고 왔구나. 이게 네, 뭐야? 네. 카메라야? 네, 라이카를 샀습니다. 영상인데 라이카. 지금 오. 보고 계신 이 카메라가 어. 라이카 M6 NSH 넘버 191번 모델이고요. 어허. 이게 지금 라이카 M7. 네. 저기 지금 카메라 보세요. 라이카 M7 알라까르테 커스텀. 알라까르떼. 네. 알라까르떼가 무슨 뜻이니? 그거죠. 이제 주문 제작을 해가지고 아. 모든 걸 다 커스텀으로 맞춘 제품. 커스터마이즈.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알라까르테가 아니라 기존 M7을 다시 독일 본사에 보내가지고 모든 부품을 커스텀 했는 제품을 말합니다. 보통 그냥 알라보다는 조금 급이 떨어지긴 하지만 이것도 충분히 높다. 아무튼 요즘 원래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다. 그래서 사진도 이제 잘 찍고 있고 공부 빼곤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같아. 공부를 원 없이 할 만큼 해보니까 이제 대학교 가서는 물론 이제 다시 복학하면 공부할 거 하고 본과 그렇겠죠. 하고 뭐 더 많이 남았지. 근데 중간 중간에 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재밌잖아 뭐 하고 싶은 거 하면 얼마나 좋아. 잘 살고 있으니까 또 보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못다 한 얘기 너무 많아. 맞죠. 아까 뭐 이제 슬럼프라든지 멘탈 케어라든지 뭐 너무 많은데 한정된 시간이 있다 보니까 짧게 했는데 그래도 재밌게 촬영한 것 같고 다음에 만약에 기회가 되면은 그런 슬럼프 같은 것들을 아예 따로 떼어내서 영상에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벽에 꽂힌 아이패드 이런 아 스트레스 너무 많아가지고 책 다 찍고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으니까 또 혹시 나중에 또 궁금하신 영상을 다룰 수 분들은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촬영하고 일단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화이팅 하세요. 빨리 영상 끄고 공부해라.